어떤 그 신이었습니까?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트릭스터가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신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또 오세아니아의 폴리네시아 군도의 신화에는 마라키하우라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요. 이 여신은 바다의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여인으로 변신을 하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나중에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미의 포로족 신화에도 변신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방울뱀이 들판에서 본 소녀에게 반해요. 자, 그래서 그와 결혼하려고 잘생긴 남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는 뱀 모양의 미네품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미의 잉카 문명의 신화에는 추키안토라는 신녀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추키안토가 뭐 이렇게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동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신녀로서는 아마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사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목동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동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도 상사병에 시달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품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하나 줬죠. 그래서 이제 이 신녀가 그 지팡이를 갖고 와서 이 그 신전에서 하여튼 뭐 울면서 잠이 들었죠. 자, 그랬는데 깨어서 보니까 바로 옆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목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지팡이가 바로 목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행복하게 끝날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비밀 결혼식이 벌어져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행복이 깨어집니다. 사람들이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떤 사실 때문에 알게 되냐면은 천연두가 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천연두가 돌기 시작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바로 신녀가 불경주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도망을 치죠. 그럼 도망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쫓아갑니다, 항상. 그 아폴론과 다프네의 그 추격전처럼. 그래서 결국은 잡힐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신화에서 보면 잡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변신을 합니다. 뭘로 변신을 했습니까? 돌기둥으로 변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이 5번째 변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 신화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변신에 실패하면 패배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변신의 귀재인 프로테우스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테우스는 바다의 신이었어요. 근데 현재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것, 미래의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 프로테우스에게 어떤 해결책을 물었겠죠. 근데 이 프로테우스는 금방 그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자기를 붙들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그 해결책을 알려주었죠. 뭘로 변신을 했습니까? 온갖 것으로 변신을 했었죠. 근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넬라오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메넬라오스. 메넬라오스는 누구였습니까? 헬레네의 남편이었어요. 그렇죠? 그 헬레네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죠. 헬레네를 누가 납치했습니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납치를 했다고 그러죠. 정말 납치를 했는지 아니면 전쟁을 하고 싶어서 납치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메넬라오스가 그 트로이 전쟁을 당연히 했겠죠. 가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트로이를 몰락시키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렇죠? 찾아서 둘이 오다가 금방 그리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파도를 만나가지고 큰 파도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어디로 표류를 하게 되냐면은 이집트의 어떤 섬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로 돌아갈 그런 그 방법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떠올린 것이 프로테우스 신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어찌어찌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죠. 그리스로 돌아갈 항로를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 프로테우스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자나 뱀이나 표범이나
멧돼지나 물 등으로 변신을 해요. 근데 메넬라우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프로테우스가 거기에 항복을 하고 항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가 아내를 데리고 그리스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 어떤 사례를 보십시오. 변신에 실패하면 결국 뒤처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패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 테티스가 있는데요. 이 테티스는 원래 제우스와 사랑하는 사이였죠. 근데 이제 제우스가 신탁을 받습니다. 테티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엄청 뛰어난 녀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의 그 권력을 찬탈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끝까지 단숨에 단념을 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테티스의 중매자비로 나섰죠.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놔두면 다른 신과 결혼할 수도 있죠. 다른 신과 결혼해도 몇 배 뛰어난 녀석이 나온다니 아버지보다 자기를 능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들과는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중매자비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 이렇게 이제 고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간들 중에서도 굉장한 어떤 인간을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만고만한 녀석 하나 골랐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펠레우스라는 그냥 평범한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은 영웅이었지만 그렇게 뛰어난 영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펠레우스와 결혼하라 그러니까 테티스가 뭐 성에 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야 되겠지만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펠레우스를. 펠레우스가 구원을 하니까 이 테티스가 변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뭘로 변신을 했느냐? 불, 물, 사자, 뱀 등으로 변신을 했죠. 근데 누굽니까? 펠레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해도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귀뜸을 해줬겠어요? 제우스가 귀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펠레우스가 불에 대고, 그 다음에 온몸이 물에 흠뻑 젖고, 그 다음에 사자 발톱에 핥히고, 그 다음에 뱀에 물려도 아주 놓치지 않고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항복을 하고 테티스가 펠레우스의 마음을 받아주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신화에 봐도 변신술이 정말 굉장한 힘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라의 탈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해모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탈의 아시죠? 신라의 4대 왕이 됩니다만은 석탈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석탈해가 신라의 왕이 되기 이전에 어디로 갑니까? 가락국으로 갑니다. 이 가락국에 도착하자마자 대뜸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김수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수로 왕에게 당신 왕위를 뺏으러 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로 왕이 정말 우습죠. 갑자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왕권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겨룬 것이 바로 뭐냐? 변신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탈해가 먼저 뭐가 됐느냐? 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곧바로 독수리가 됐죠. 매를 잡는. 그러니까 또 탈해가 다시 참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다시 뭐로 변신을 했습니까? 매로 변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탈해가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죠. 나는 당신하고는 정말 뭔가 이게 상대가 안 되겠다. 그냥 가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떠나가지고 신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에 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을 펼쳐서 신라의 4대 왕이 됩니다만은. 자, 두 번째 얘기는 고조선의 해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해모수도 뛰어난 변신술을 이용을 해서 그 아내를 얻게 되죠. 그 아내가 바로 유화 부인인데요. 자, 이 해모수는 압록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유화를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화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바로 장인 어른을 찾아갑니다. 장인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강의 신 하백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백이 예법도 모르는 자라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나와 또 한번 겨뤄보자.